호르무즈에 없는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세부 기준이 공개됩니다.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항공 훈련이 실시됩니다. 13일부터 영화 6,000원권 할인권 255만 장이 배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발사 주체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의 나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나모호는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겨졌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상해 비행체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상해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자연 평형수 탱크 외판을 2차례 타격했고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파손됐습니다. 해당 비행체는 CCTV 영상에도 포착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관실 화재는 미상해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다만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정확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는 이렇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이란 등 관련국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구상인 해양 자유 구상 등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지급 대상 선별 세부 기준을 공개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국민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을,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때처럼 선별 기준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제외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무리됐습니다. 신청자 수는 대상자의 91.2%인 294만 4,0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1조 6,728억 원입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행안부는 1차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49.8%, 컴퓨터 주변기기 382.8%가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각각 81.8%, 17.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7억 달러로 14.9% 늘었고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화재와 풍수해, 지진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상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22일까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10시간 30분 만에 꺼진 불은 14명이 숨지는 등 7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취약한 안전관리가 인명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작업 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이 불길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불이 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탓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에 맞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올해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75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화재와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사업장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서울 성동구는 종합병원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합동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 최근 2년 사이 호우 피해를 보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풍수의 훈련을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전남 담양군 등 33개 시군구는 풍수해로 인한 하천범람과 건물 붕괴, 침수 등 상황에 초동 대응과 주민 대피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최근 우려가 커진 싱크홀과 같은 극한 상황도 가정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집안 침하로 인해 열 공급 배관이 깨지거나 가스가 새는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과정을 평가지표에 따라 엄격히 점검하고 드러난 보완점은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됩니다.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달 2번 문화가 있는 날에는 4,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신드롬이 불러온 훈풍도 잠시 상영관으로 향하는 발길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관객 수는 1억 609만 명으로 14%가량 줄었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영화 관람을 망설이게 하는 건 비싸진 표값입니다. 예전에는 가격 부담이 적어서 여러 원하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화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값이 많이 오르니까 원하는 영화만 보려고 영화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화하는 영화 산업 위기에 정부가 수요 촉진에 나섭니다. 오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됩니다. 할인권은 영화관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한 명당 2장씩 자동 지급되고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혜택이 매달 2번으로 확대되는데요. 영화 할인권을 적용하면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4,000원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조조 할인 등 기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극장가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군체와 마이클 등 국내외 대작 개봉에 가정의 달 수요가 겹쳐 관객 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이 종료되고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번 할인권은 추가 경정 예산의 절반 규모로 나머지는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맑고 따뜻했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오늘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60mm, 충청에 50mm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나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이 21도, 세종과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 중반까지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의 폭발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타격인데요. 청와대가 관계 부처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심이 쏠렸던 나무호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현지 시간 5월 7일 저녁 HMM 나무호가 두바이 항해에 접안하였고 5월 8일 하루 동안 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밀한 현장 조사, CCTV 확인 및 선장 면담 결과 5월 4일 현지 시간 15시 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되었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는 비행체의 타격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소행이었다는 게 정부의 결론입니다. 자, 조사 결과부터 먼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타격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확인을 한 것이겠습니다. 정부는 나무호의 기관실 화재가 외부 공격으로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이 화재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것이 내부에서 불이 난 것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외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소속의 나무호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소방청 전문가를 두바이항으로 급파를 했고요.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를 2차례 타격했다. 이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하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선미 쪽, 배의 끝부분 쪽, 뒤쪽 끝부분 쪽에 폭 5m, 네. 깊이 7m가 타격을 입은 것이고요.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이 됐습니다만 이 영상만으로는 어느 나라로부터 이란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비행체의 엔진 잔해, 이 내부에 이제 파고 들어와 있는 그 발사체의 잔해가 있거든요. 이 잔해 부분을 추가 분석을 하고 영상의 경우에도 좀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면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타격은 확실하고 뭘로 누가 타격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일단 정부는 이란 대사를 소환했고요. 청와대에선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란 대사를 초치했다고 해서 당장 이란의 책임으로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남무 타격 관련해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도 개최가 됐습니다. 해수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을 했고 남무 사건과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격 주체, 비행체의 재원을 아직까지 확인 중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외교부는 조사 결과 발표 후에 이란 대사를 호출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란이 이 비행체를 발사한 주체다. 이렇게 확인된 것은 아니고 네. 당시 상황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이란 대사를 호출한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란 대사의 면담을 논의했고 향후 대응 지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각도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 주도의 그러다 보니까 해양 자유 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제 종단이 됐기 때문에 해양 자유 구상이라고 하는 지금 어떤 협의체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할지 여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앞으로 확실한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특별한 기념사를 남겼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습니다. 네, 기념사 중에 눈물을 참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이제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울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첫 참석을 했습니다. 효행 유공자 그리고 순직 공무원 부모 등 230여 명이 참석한 행사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리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모두에게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등을 만들어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획을 밝혔고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이렇게 치매를 앓는 분들은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치매머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통합 돌봄 또 연금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부모의 삶 보살필 실질 제도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차인크께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울컥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직 공무원 부모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기념식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순직 공무원 부모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눈물의 카네이션을 선사를 한 것인데요. 김혜경 여사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포옹하면서 눈물을 냈는데 뭐 이런 감정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만큼 울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행사장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고 겨우 박수로 달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 무겁게 기억을 해야 된다. 이 어버이날 자식이 달아주지 못하는 카네이션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점였을 그런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이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청년 공무원들입니다. 네. 그들의 빈자리를 국가가 대신하겠다라는 그 대목에서 또 눈물이 또 이 상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인 지원 확대까지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 이후 남대문 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족발도 먹고 호떡도 먹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네, 먹방을 하시니까 저까지 배가 고프네요. 이게 민생이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깜짝 남대문 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사태로 경기 위축된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경기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셀카를 찍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치안 그리고 안정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런 도심 행보가 가능한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도심 행보를 했고 또 이탈리아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능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어렵지만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말에 명동 나가보시면 서울 명동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 외국인들로 북적북적하거든요.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자, 안경끈, 또 만두 등을 구입했습니다. 만두군요. 역대급 시민들께서 또 사진 촬영을 요청을 해서 또 응하기도 했고요. 적극적인 또 소통 행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거든요. 서로 지금 손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운을 받아야 된다. 시장 족발집에서는 오찬을 하면서 민생연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게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추억이 소환된 것 같아요. 고시 준비 시절, 사법고시를 이제 준비하던 시절에 네. 추억의 막 그대로군요. 이러면서 또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네, 사실 남대문 시장이 진짜 뭐 K컬처의 상징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상인들에게도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부활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막판 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단호한 조치가 일관되게 추진될까? 네. 또 뭐 갸우뚱거리는 목소리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급하게 또 매매에 나선 그런 상황도 포착이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로 4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10일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무겁게 이제 부과되는데 9일까지 토지 거래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가 됩니다. 서울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5월 평균 1000건에 육박을 했어요. 네. 허가가 있다는 거죠. 9일 막판 신청인데 하루 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700건이 몰렸습니다. 이게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막판에 또 초급매 계약 체결 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매수자의 이제 잔금을 고려해서 약정 한 달 뒤에 이제 허가 신청을 좀 연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이제 매물이 해소가 되면 비거주 1주택자들의 이제 급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정말 실수요자,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집이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여론 때문에, 선거 때문에 흔들릴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끄덕없습니다. 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2배로 껑충 뛰게 되면 최고 82.5%가 되는데 기본세율 6에서 45%에 이 중과세율이 더해져서 이제 과세 최대 과세가 이제 82.5%가 된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2주택자냐 3주택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2주택자는 최대 45%의 20% 포인트가 가산이 돼서 65%. 그다음에 3주택 이상자에게는 최대 45%의 30%면 75%인데 왜 82.5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의 10%가 추가가 돼버리면 7.5%가 더 붙어서 82.5%가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시세 차익. 내가 이 집을 판 이익이 10억이다. 그러면 세금만 8억 2,500만 원이 부과되고요. 네. 우리 KTV를 통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그럼 정의하자. 꼼수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의에 대해서는 편법 정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적인 이 양도세 중과 이제 부과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데 실효적으로 예외를 적용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는 토지거래 허가제 예외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효적으로 이 거래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들이 거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아유, 그럼 우리 그럼 못하겠네. 이러면 이제 이 매물이 잠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에게는 이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매물 이제 출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매물이 이제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한해서는 전세 낀 갭 투자가 가능하도록. 왜? 네. 당장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래를 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거래를 했으면 실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의 집이니까 전세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적어도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2년 동안 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야 집을 팔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사실상 갭 투자 허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억지로 까는 것이다. 억까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SNS에 자세한 또 설명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한 집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최대 2년 이내 전세 기간이죠.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이 표현을 이제 억가라고 한 것이죠.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마스가를 비롯한 대미 투자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귀국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측과 실무자 간의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녀오게 됐고요. 특히 그 캐나다에 관련된 프로포저를 4월 말에 추정 제출했기 때문에 또 캐나다에서 우리 잠수함 관련된 그리고 우리 산업협력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그 개선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측면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또 우리 한미 조선협력센터 관련된 MOU도 같이 맺기로 돼 있어서 시간이 적절하게 해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참여한 고위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측 입장이 잘 전달됐을까요? 그렇죠. 상당히 좀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는 것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죠. 네. 대미 협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정관 장관이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신임하고 있어요.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렇게 또 표명을 한 바로 우리 김 장관이고요. 차분차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러터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한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였죠. 산업장관이 대미 투자 특별법 어떻게 돼가냐, 후속 법령도 있고 추진 체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미국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선 에너지 등 관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설명이 안 되면 되는 거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왔던 것으로 이제 풀이됩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여러분들 아마 이제 좀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512조, 513조 가까이 됩니다.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따라서 우리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서 한미 전략 투자 공사가 설립됩니다. 네. 어디에 비용을 써야 될지, 재원을 마련해야 될지, 또 미국과 협의하는 부분에 이제 공사가 설립이 된 겁니다. 네. 6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1호 투자가 어디 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도 실제 이 팩트 시트 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 네. 수익이 생겨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에너지 쪽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기본 원칙이다. 네. 미국 측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도 본격화가 될 전망인데 관련 MOU도 체결이 됐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눈을 번쩍 뜨는 게 그거예요. 네. 마스가 한국이 정말 조선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겸사겸사 일이 추진이 된 거죠. 6월 달에 한미 전략투자공사도 있습니다만 한미 조선 파트너십 네. 이것이 이제 MOU가 체결이 되고 돌아왔다는 것이고 그게 마침 김정관 장관이 미국 체류 중에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워싱턴 DC 한미 조선 협력센터가 이제 올해 내로 설립이 네.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종 프로젝트 마스가와 관련된 협의 등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우리 이제 이 관련 담당자들도 이제 미국에 상주하게 되겠죠. 현재 네트워크가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조선업이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미국 기업과 또 협력도 되고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무한정 늘어나게 될 이 마스가의 이 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군함 또 미국 선박 전반에 걸쳐서 우리 MRO, 메인터넌스 또 수리, 리페어 또 이제 어떤 점검을 하게 되는 오퍼레이션까지 이 모든 사업들의 수주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도 미국을 방문해서 헥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에 첫 미국 방문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매우 중요하죠. 지금 중동 사태도 있고 또 북한과의 또 한미 동맹
또 관계도 있고 네. 또 한미일 협력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규백 장관과 또 이 피터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좋아했죠. 헤그세스 장관이 I love Korea, 한국을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국방장관 회담이 11일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전시작전권의 환수 이 부분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또 이제 한미 이 또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 후속 조치 지난번 이제 정상회담 그리고 또 안보협의회 이제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어떤 참여를 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이 미국과의 참여 요구에는 무조건 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평화적 또는 안정적인 기여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접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 서로 간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최근에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집중적으로 오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를 통해서 차관복급 회담도 개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걸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또 전작권 전환 논의도 앞으로 속도를 내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식재산, 바로 이 지식재산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식재산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짝이는 상상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부터 또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까지 지식재산처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우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처장님 정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 네. 청에서 처로 승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경제 구조가 전 세계적인 경제 구조가 기존의 유형 자산에서 무형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소위 말하는 지식 기반 사회로 네. 급속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S&P 500대 기업의 그 자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1975년에 S&P 500대 기업의 무형 자산의 비중이 17%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에 오면은 그 비중, 무형 자산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이제 굴뚝 없는 자본주의, 자본 없는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는데요. 무형 자산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서 정부도 그 기존의 유형 자산 중심에서 무형 자산을 중시하는 그 중에 가장 큰 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여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네. 저희가 경제 성장의 한 축을 삼겠다는 어떤 그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지식재산을 각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 부처의 정책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네. 또 새로운 부가치를 창출하는 그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점에서 기존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재산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식과 재산을 합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식재산처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것이 지식재산처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지식을 가지고 또 재산, 말 그대로 국부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또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네. 바뀌었고 이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네. 공모전이 있는데요. 지식재산처가 승격 이후에 첫 번째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도로의 색깔 유도선은 대한민국 길치들을 해방시키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엉뚱히 앉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이와 같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모두의 창업 열풍의 마중물이 되게 하고 또 정부 정책으로 구현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참고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입니다. 평소 불편했던 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나 이거다 싶은 사업 아이템 등 주제나 분야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 아이디어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창업, R&D, 사업화, 정책 반영 등으로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언 함께 보셨는데 서장님께서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1억이고 정말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모전인데 이거 앞으로 이제 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지난 4월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벌였는데요. 네. 여기에 2만 7천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가장 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이 아이디어를 잘 선별하고 지금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저희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지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접수된 아이디어를 자기가 선별해서 100여 건을 추리게 됩니다. 네. 100여 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골라서 여기에서 또 9월까지 중요한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해서 보호를 하게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고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구현할 수 있는지 정책 정합성 검증하는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마감이 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왔고요. 예. 5월까지 1차 심사를 마치고 9월에 또 전문가 예, 심사가 그렇습니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최종 수상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또 예. 언제 또 발표가 되나요? 최종 수상작은 네. 10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아, 예, 여기 최종 수상작에 대해서는 정부 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인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예. 또 2등에는 3천만 원, 3등에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한번 자료를 한번 예.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모두 아이디어 공모전 일장인데 2차 심사 포상이 10월에 진행이 된다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0월에 진행이 되고 자, 모두의 아이디어 포상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자는 10개 과제별로 금운동 1명씩 모두 30명이 되고요. 공모는 또 자유공모군요. 그래서 정책기술별 금운동이 또 각 5명에게 30명씩 예, 준비가 됩니다. 상금 규모가 상당하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공모는 이제 지정 공모 또 부처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찾는 지정 공모가 있고 또 어떤 주제나 뭐 대상 관계없이 모든 아이디어를 저희가 직접 네. 수집하는 자유 공모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에 1억 원, 2등 3천만 원, 3등 2천만 원 있고요. 국민 10,000명에 대해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10,000명에 대해서는 3만 원의 또 상금도 드려서 예. 국민 누구나 참여해서 조그마나 소소하나마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군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상금 규모가 대단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지금 모였습니다. 네. 아이디어라는 거는 그냥 뭐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직접적으로 실현이 될 때 또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내어주신 소중한 아이디어 중에서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요즘 AI 시대에 굉장히 창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R&D, 정부 각종 R&D랄지 또 사업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트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색깔 유도선 네. 그리고 뭐 약봉투의 약복용법 정보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구현되면은 국민들의 굉장히 편리한 삶을 예. 또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각 부처의 정책에 연계하고 또 반영해서 그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네, 모두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실현화됐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특히 또 상금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공직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알려라. 포상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처에 특별 포상금을 받은 주인공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좀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성과에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일할 만한 어떤 동기부여랄지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지식재산처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초대 일잘러 13명을 저희가 엄선해서 총 7,200만 원의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 디자인 모방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직접적인 형사처벌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그 업주를 1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킨 기술경찰 수사관에게는 저희가 1,000만 원의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식재산처의 또 기본적인 업무가 특허 심사 아니겠습니까? 특허 심사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양도 많이 했지만 또 저희가 추적을 해봤더니 거기서 거의 무결점 특허, 소위 말하는 무효가 안 나오는 무결점 특허를 아주 양도 많이 했지만 품질도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허 심사관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찾게 됐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처에서는 이렇게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고 또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지식재산처의 유능한 분들이 많은 상품을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K브랜드 요즘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처에도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위조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짝퉁이 없으면 명품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이 재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는 굉장히 구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재산처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브랜드를 보호하고 위상품 국내외에서 위상품을 근절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그 K브랜드 위상품 규모가 유통 규모가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연간 7조 원의 매출 손실을 얻고 있고요. 받고 있고 그리고 14,000개 일자리도 지금 없어지는 그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이 상품을 보시면 뭐 진품과 가품, 소위 짝퉁이 구별이 되십니까? 오늘 지금 가지고 오셨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말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색깔이 조금 다른 정도 차이고요. 일반인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우리 그 K컬처 그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뭐 패션이랄지 뷰티, 화장품, 식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입고 싶다, 느끼고 싶다 이런 게 차원에서 저희 K 패션, 뷰티, 푸드 정말 인기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짝퉁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처장님, 짝퉁이 어떤 거고 정품이 어떤 겁니까? 저도 예견상 봐서 모르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정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품, 짝퉁입니다. 처장님 보시기에 왼쪽, 그러니까 저희 방송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정품이고 왼쪽에 있는 제품이 가품이다 이 말씀이시죠? 식품도 보시면 식품도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식품도 보시면 이게 사실 왼쪽이 진품이고 오른쪽이 가품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서 언뜻 봐서 저희가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짝퉁들이 우리 K브랜드를 모조한 이런 위조 상품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이나 마켓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정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작년 한 해만 저희가 이 온라인 시장에서 이런 저희 K브랜드를 모조한 대량
대량으로 위조해서 뭐 네. 유통시킨 사례를 21만 건이나 적발했습니다. 와. 참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참 온라인에서 또 이런 거를 주문했는데 이런 게 와버리면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쓸 것 같거든요. 참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조산물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통 기업들이 현지 당국에 네.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현지 당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사나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런 유상품 유통 문제는 개별 기업이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K브랜드 국가 인증 상표 제도입니다. 국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상표를 개발해서 네. 전 세계 70여 개국이라 하면 우리나라 수출 거의 98%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수출 시장을 커버하는 다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K브랜드 인증 상표를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등록한 상표에는 K브랜드 인증 상표에는 정품 인증 기술, AI 워터마크 같은 정품 인증 기술이라서 이걸 위조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제품, 어느 규모로 위조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저희가 국내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게 하고요. 정부도 K브랜드 정부 인증 상표를 위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조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해당 국가의 수사, 단속, 통관 보류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기업과 정부가 함께 유상품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K브랜드 국가 인증 상표 제도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개발이 또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인증 상표가 되면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외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에서 또 지식 재산과 관련된 협력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그 지식재산권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네. 속지주의는 각국이 지식재산 기본적인 국제 규범의 틀에 맞게 각국이 지식재산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면 특허나 상표를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고요. 해당 국가의 규범에 맞게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국의 이제 수사 당국이랄지 행정 당국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참 이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저희가 지식재산 보호 문제를 각 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MOU를 많이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해당 단속 또 행정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지난번 UAE랄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러 국가와 이 유상품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다양한 또 조치를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긴밀한 또 외교적 채널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위조 K브랜드 위조 상품을 막기 위해서 짝퉁 브랜드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 아까 공식 인증하는 그런 상표도 개발하시고 또 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협력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직접 뛰는 이야기도 사실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BTS 지난 이제 고향에서 있었던 공연에 지식재산처가 출동을 했다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식재산처에는 상표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우리나라 브랜드 상표를 보호하고 또 유상품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BTS 공연 때 상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요즘 K-팝 스타들 굿즈 또 여러 가지 응원봉 같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조하는 위조 상품들이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그걸 현지에서 단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공연장을 찾은 많은 우리 또 청소년이랄지 국민들 팬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지식재산권 보호의 어떤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계도하는 또는 캠페인 이런
그것도 많이 활동도 많이 전개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퍼블리시티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보면 퍼블리시티콘 보호 조항이 있는데요. 예. 이 퍼블리시티콘이라는 게 약간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퍼블리시티콘은 유명인의 또 초상, 얼굴, 목소리, 서명 이런 것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K-팝 스타 같은 유명 스타들의 뭐 초상이랄지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굿즈를 만들지 네. 또 광고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또 세우고 있고요. 특히나 AI 시대 보면 AI를 활용한 또 그 퍼블리시티콘 침해 문제, 유명인 예를 들면 증권방송 네. 같은데 보면 예. 무단으로 유명인들을 만들어서 예. 가공으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네. 또 이익을 또 얻는 이런 부당한 행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정말 위조, 짝퉁 이런 거를 다 해결하는 종합적인 방안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 지식재산처가 이제 특허청이었기 때문에 특허 네. 관련해서 또 굉장히 빠르게 심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자, 네. 그것과 함께 이제 지식재산처와 관련된 건 지식, 또 발명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특허가 또 그런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발명의 날이 있는데 예. 이 철호 승격된 이후에 첫 번째 발명의 날이 예. 돌아오죠. 예. 어떤 큰 또 이벤트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발명의 날은 1441년에 문종이 추구기를 만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1957년에 제정한 정부 기념일입니다. 예. 1441년 4월 29일 양력으로 한 사람이 5월 19일이거든요. 아. 올해 61번째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모두가 발명한 나라, 꿈이 실현된 대한민국 이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61번째 발명 날을 이번에 이제 기념하게 되는데요. 네. 지식재산처가 출범한 첫 번째 발명의 날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또 알려드리고 우수 발명자들을 또 격려하는 아주 뜻깊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발명 그리고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모두의 아이디어 예. 이게 사실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재산처의 첫 번째 그 예. 홍보대사 예. 이세돌 기사께서 임명이 됐습니다. 위촉이 됐습니다. 예. 워낙 구글, 딥마인드 또 AI와 바둑 대결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또 기사이기도 한데 예. 어떻게 지식재산과 바둑 어떤 연관성이 있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 10년 전에 이세돌 기사가 네. 알파고와 바둑을 세계 승부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AI를 이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간 예. 이세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둑은 전략 게임입니다. 이 포석 네. 그리고 신의 한수, 예. 마지막 한수 이게 따라서 이제 판세가 좌우되고 승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지식재산권은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특허를 확보해서 또 경쟁자를 막고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그 획기적인 기술을 발명해서 거기에 따른 또 시장을 제압하는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략 게임 바둑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세돌 기사와 함께 또 이 발명의 중요성, 지식재산의 중요성 그리고 AI 시대에 판세를 바꾸는 대한민국의 다음 한수를 찾는 그런 일에 열심히 또 같이 국민들께 알리고 또 나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된 1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률은 5월 8일 18시 기준으로 91.2%에 달했습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차에 이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70%의 국민인 약 3,600만 명께 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2026년 3월 부과된 다시 말씀드리죠.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하여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맞벌이 가구와 같은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높은 점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지급 금액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여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지급 대상자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은 기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기간은 1차 지급과 같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유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석유 최고 가격제 등으로 시장 가격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셋째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난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됨으로써 경기 회복에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일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 민생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윤호중 장관은 네, 지금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발표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급등 영향으로 오전 9시 29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소폭 상승 출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75 내린 1,466원에 개장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발사 주체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의 나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나모호는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겨졌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타격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연 평형수 탱크 외판을 2차례 타격했고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파손됐습니다. 해당 비행체는 CCTV 영상에도 포착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가 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다만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정확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는 이렇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이란 등 관련국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구상인 해양 자유구상 등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이 18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149.8%, 컴퓨터 주변기기 382.8%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이 각각 81.8%, 17.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7억 달러로 14.9% 늘었고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한국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모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화재와 풍수해, 지진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상반기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대응 체계를 정부가 집중 점검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10시간 30분 만에 꺼진 불은 14명이 숨지는 등 7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취약한 안전관리가 인명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작업 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이 불길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불이 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탓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에 맞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올해 상반기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75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화재와 풍수해,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사업장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서울 성동구는 종합병원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합동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합니다. 최근 2년 사이 호우 피해를 보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진행합니다. 전남 담양군 등 33개 시군구는 풍수해로 인한 하천범람과 건물 붕괴, 침수 등 상황에 초동 대응과 주민 대피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최근 우려가 커진 싱크홀과 같은 극한 상황도 가정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집안 침하로 인해 열공급 배관이 깨지거나 가스가 새는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 과정을 평가 지표에 따라 엄격히 점검하고 드러난 보완점은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됩니다.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2번 문화가 있는 날에는 4,000원의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신드롬이 불러온 훈풍도 잠시 상영관으로 향하는 발길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관객 수는 1억 609만 명으로 14%가량 줄었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영화 관람을 망설이게 하는 건 비싸진 표값입니다. 예전에는 가격 부담이 적어서 여러 원하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화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값이 많이 오르니까 원하는 영화만 보려고 영화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화하는 영화 산업 위기에 정부가 수요 촉진에 나섭니다. 오는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됩니다. 할인권은 영화관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한 명당 2장씩 자동 지급되고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혜택이 매달 2번으로 확대되는데요. 영화 할인권을 적용하면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4,000원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조조 할인 등 기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극장가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군채와 마이클 등 국내외 대작 개봉에 가정의 달 수요가 겹쳐 관객 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이 종료되고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번 할인권은 추가 경정 예산의 절반 규모로 나머지는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어와 오징어 등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 특별 할인전을 합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굴비가 40%고요. 비늘 제거 다 돼 있는 굴비예요, 굴비. 마트 수산물 코너 앞 직원이 할인 안내를 외치자 소비자가 매대로 다가섭니다. 마트 곳곳에는 수산물 할인 안내문이 붙었고 행사 품목을 중심으로 장을 보는 모습입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할인 품목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우리는 떨어져야 좋지. 물가가 물가끔 비싸니까요. 생활비가 올라가잖아요. 고기 안 사도 10만 원을 사야 돼요.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까지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 등 56개 판매처에서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할인 대상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김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입니다.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할인 지원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할인 행사와 연계해 소비자 수요가 높은 300g 내외의 국민실속 자방고등어도 할인 판매합니다. 행사 기간과 행사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았지만 농촌은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 강재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복숭아밭 곳곳에서 열매를 솎아내는 적과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번기 농업 인력 수요는 연간 수요의 60% 이상. 하지만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 3년 전에 한 3,400평 복숭아를 캐버리고 재작년에 또 9마리 1,800을 캐내었어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 둘이서 해나갈 수가 없고. 교통과 임금 문제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제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농장 근로자들이 둘러앉아 새참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4천 명 배정했습니다. 특히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는 지난해 91개소에서 올해 142개소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에서 계절 근로나 고용 허가제 그런 다양한 제도적 틀 안에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 배정 등을 점점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번기 수요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인력을 배정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농민들은 사설 인력업체까지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 사설로 쓰고 그래요. 농협만 갖고는 못 오죠. 40명인데 저 임실군 전체가 다 쓰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못 오지.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농번기 인력 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시군별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엔 인근 지역 인력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이 현재 시각 10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소 승객들에 대한 하선과 이송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올라 최종 건강 점검을 시행했고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예방 차원에서 선박 내 모든 승객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했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All the passengers remain asymptomatic. The boat has arrived at 6:30 p.m. The entire operation is proceeding normally, and as I said, the first to disembark will be the Spanish citizens, and then the flight to the Netherlands will depart. 한편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은 이번 바이러스 발원지가 자국 관광지가 아니라며 불안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지역 내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l turismo es una de las actividades económicas principales de la economía de la provincia de Tierra del Fuego, con muchísimos puestos de trabajo que dependen de la actividad, y estas novedades dan mucha tranquilidad para seguir proyectando la actividad de cruceros, con más de 500 recaladas por temporada. Somos un destino turístico, la provincia convive con miles de visitantes de todas partes del mundo a lo largo del año. 현재 관광업계 역시 고래 관광과 식도락 여행 등 주요 관광 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가 관광 산업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휴전 이후 대규모 공습과 미사일 공격은 멈췄지만 전선 공격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포로 교환 준비와 함께
직접 대화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최근 합의된 1,000명대 1,000명 규모의 포로 교환 준비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러시아 측에 포로 명단을 전달했으며 미국이 합의 이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У фронтових районах, у громадах поблизу фронту спокою не було. Росіяни продовжують свою штурмову активність на тих напрямках, які для них ключові. Є обстріли, були дронові удари різних типів. Зараз Путін сам каже, що нарешті готовий до реальних зустрічей. Трошки підштовхнули ми його, і ми давно приготувалися до зустрічей, то треба знаходити формат.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우크라이나도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지로나시가 형형색색의 꽃으로 뒤덮이며 올해 템스대 플로르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와 드라마 촬영지가 거대한 꽃 전시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축제 기간 도시 곳곳에는 다양한 꽃 설치 작품이 전시되며 마지막 날에는 야간 특별 전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 유명한 지로나 대성당 계단은 거대한 꽃 장식 공간으로 꾸며져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It's been lovely. Yeah, there's when we got here, there was automatically so many flowers and everything, and it's just such a nice thing to see. And I'm glad we're here for this time of year. It's pretty good actually so far because we only see the stairs, and we know that these stairs are part of the Game of Thrones, so it's iconic. I think we wanted to see it. 한편 지로나시에 따르면 매년 약 40만 명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다이어트 콜라 품귀 현상이 예상치 못한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캔을 꾸미고 모으는 다이어트 콜라 열풍에 빠져들고 있다는데요. 현재 인도에서는 다이어트 콜라가 캔 제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 이란 전쟁 여파로 캔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SNS에는 다이어트 콜라 캔을 사재기하는 영상들이 쏟아졌고 일부 업체들은 캔에 장식을 붙이거나 티셔츠 프린팅을 만드는 체험 행사까지 열고 있습니다. So there's a little bit of a craze around Diet Coke. The younger generation has really caught on to Diet Coke as a beverage of choice. And with the aluminum can shortage, I think a lot of people are trying to sort of keep the Diet Coke as an aesthetic, as a keepsake, as something to just, create a memorabilia around it. So yeah, I guess that's the trend. I like the taste. Like if you put some ice and then you squeeze a lemon and then you have the Diet Coke, it's better than almost any drink, even better than alcohol. 일부 바와 레스토랑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다이어트 콜라를 제공하는 이른바 다이어트 콜라 파티까지 등장하면서 품귀 현상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일이면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60mm, 충청에 50mm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나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은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 21도, 세종과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 중반까지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또 내일 특별 생방송 관계로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